제가 한국말 좀 계속 그렇게 학부모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말 어느 정도 하면서 못하니까 좀 오해를 많이 받고 혹시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못 알아들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혹시나 잘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도 학부모회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이상한 단어를 쓸 수도 있으니까 질문하실 때 좀 주로 한자 많이 담아 있는 단어들을 쓰시면 제가 조금 못 알아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회 3월 달에 USAT 첫 soft opening처럼 시작했는데 soft opening 의미가 이제 3월 달에는 미국 본토에서만 하와이 뭐 괌하고 그런 몇몇 US territories, 포르리코하고 50 states에 그렇게만 시험 볼 수 있었는데 이젠 5월 달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3월 달에 괌에 가서 보겠다라고 신청했는데 칼리지 보드가 제 실제 나이를 쓰면서 실제 고등학교 졸업 날을 적었어서 그런지 그냥 다 X 시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 원래 계정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큰 출판사들 프린스 리뷰나 캐플리나 그런 베런즈나 그런 시험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불법 아니게 시험 보는 사람을 이제 시험장으로 보내는데 이번에 제뿐만 아니고 로이터스나 AP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테스트 전문가들이 다 X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자신 나이도 속이고 젊게 옷 입고 가서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USA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College Confidential하고 국내에 있는 블로그들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분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 데이터 보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독해가 대부분이었으면서 시험이 쉬웠다라고 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독해 잘 못하는 애들은 좀 시간이 딸렸다라고 그렇게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분석은 좀 이따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혹시나 우리 학원에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카톡에 골뱅이 스티븐 아카데미를 넣으시면 우리 학원하고 기업형 카톡으로 질문 바로바로 그렇게 올릴 수 있고 우리 쪽은 이제 어머님에게 학부모님에게 학생에게 프로필이나 그런 거는 볼 수 없어요. 또 한 3, 4일 지나가면 우리가 카톡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카톡 글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 계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보안이 많이 강해져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블로그미에서도 이제 online.blog.me에 가시면 우리 학원의 블로그가 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도 그렇게 그냥 다 한글로 번역해서 원액은 이제 facebook.com/Stephen Academy Cafe 한 단어로 제가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라이크 시키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렇게 그냥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를 여기 또 제 잘생긴 얼굴을 사진 찍으신지 여기를 찍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디오 찍는 이유도 다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갈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포함해서. 오늘은 특별히 가끔마다 제가 비디오 안 찍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비밀 이야기를 오늘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예전에는 독해에서 70분에서 65분 시간이 조금 줄여졌죠. 지문은 67개에서 52개로 조금 줄여졌어요. 독해 문제에서는. 문법에서는 이제 문제 지문하고 몇 분 떠나서 예전에서는 2,400점 문제 시험이었으면서 이제 문법하고 영작이 같이 한 섹션 200점에서 800점 점수 매기는 한 섹션이 됐죠. 이번에는 USAT에서는 영작은 따로 나와 있고 따로 점수가 나와 있고 문법은 본토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49개 문제에서 44개 문제로 조금 줄여졌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줄여져야지 전체 본토에 같이 문제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60분에서 35분으로 줄어드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독해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짤막짤막한 문제들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4개 독해, 4개였습니까? 5개, 4개 독해 문단을 읽으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쫙 나오니까 사실은 시간은 반으로 줄여졌다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독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었었으니까 그렇게 부담은 아니에요. 영작에서는 이제 25분에서 50분으로 많이 늘렸죠. 그만큼 독해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영작은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간단한 토플 스타일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또 수학은 54개 문제에서 58개 가고 70분에서 80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죠. 여기에서는 수학은 예전에서는 그냥 수학적인 그 표만 나오고 문제 A, B, C, D, E로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도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실제 대학교 문제, 대학교 수업 들으면서 경제학에서 아니면 그 사회학에서 아니면 심리학에서 수학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학 문제들을 그냥 순수한 수학 아니고 이제 그 응용 수학 쪽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들어가니까 리딩 부분이 들어가니까 독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달 외울 수 있는 단어를 달달 외워서 이제 외울 수 있는 sentence completion 예전에 analogy도 있었지만 2005년도 이전에는 sentence completion은 아예 없어져서 다 독해가 됐어요. 이제 다 독해가 됐어요. 다 독해가 됐어요. 문법 파트가 이제 sentence completion 대신에 문법 파트가 들어갔는데 sentence completion은 전체 시험에서 한 19개 문제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19개 문제 대신에 문법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문법 문제 수가 2배로 더 원래 sentence completion 빼는 19개보다 2배가 더 됐죠. 그래서 조금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약간 앞뒤가 없는 말로 되고 있네요. 그래서 문법 파트에서는 짧은 문장별 지문보다 4개 독해 내용, 그러니까 뭐 어떤 취직 그 일자리에 관련된 독해, 이거는 문법이에요. 독해 파트 아니고, 그러니까 grammar section. 일반 그 일자리에 관련된 역사 사회에 관련된 인문에 관련된 인문하고 역사 사회고 약간 그 여기는 역시 역사 사회고 여기는 뭐 사회학이 될 수 있고 사회 아니고 뭐 어떤 딴 social studies.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사회학이고 이거는 또 딴 인문계 지문이 될 수 있고요. 과학에 대해서 그 문법이 나올 수도 있고 과학 패시지는 과학의 내용이지만 문제는 문법에 관한. 리딩에서는 이제 5개 내용이 나오는 거죠. 5개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 리딩에서는 4개였었어요. 그러니까 5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sentence completion도 문법 대체했는 것처럼 그 독해 자체는 많이 양으로 따졌으면 많이 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기 두 번째가 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스피치 정치 관련 웅변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이 이상하게 그 웅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여기 예전에 없었던 그 지질학, 이 지질학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Earth Science, Earth Science라고 하면 이제 지구학 뭐 여기 지구학으로 제가 바꿨는데 또 지질학으로 도로 바꾸셨네요. 지구학인데요. 지질학 포함되어 있는 뭐 어떤 meteorology 그러니까 날씨하고 그런 것. 꼭 지질학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여러 가지 geography, geology, meteorology 그걸 다 포함해서 지구학이고 생물학, 화학하고 물리인데 이게 리딩에서는 사이언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 독해 5개 중에서도 뭐 그래프가 들어가고 예전에 그래프가 없었지만 그래프가 들어가고 근데 ACT에서도 그래프가 있는데 ACT만큼 그래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철학으로 봤을 때 ACT가 SAT보다 미국 사람들에게 더 쉽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학부형님들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이제 SAT 칼리지 보드가 이제 그 마케팅을 훨씬 잘해서도 그렇지만 좀 어려운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 SAT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ACT, SAT 본다라고 했어서 하나가 더 유리하고 하나 더 불리했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 좋은 변호사 찾아서 고소합시다. 진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젠 ACT하고 SAT에 한쪽 더 유리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 ACT 자신이 고소할걸요. 그래서 그런지 그 ACT가 쉽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어서 SAT가 이제 마케팅상으로 2012년도부터 ACT가 더 많이 팔리게 됐었어요. 미국 국내에서는. 그래서 더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느낌으로 더 쉬워야 되겠다. 느낌으로는. 이제 물론 상대평가니까 벨 커브죠. 상대평가니까 이제 얼마나 쉬워졌다라고 해도 분별력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상대평가 점수 매기는 것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 B, C, D, E 아니고 A, B, C, D로 만들어서 A, B, C, D, E 중에서 하나 틀리면 그 4분의 1 점수 뺏는 것을 없애고 그냥 완전히 찍어도 그렇게 그냥 아무 페널티 없는 거로 바꾸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이팅 에세이에는 독해 부분만큼 긴 지문이 또 있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한 두세 문장 정도 에세이 토픽이었었어요. 사실은 한 문장 에세이 토픽이고 한 두세 문장 그 머리글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백그라운드 뭐 다운 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 700단어 꽤 긴 거죠. 그러니까 일반 독해 리딩 패시지에서 리딩 패시지 하나 더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대신에 50분을 주는 겁니다. 50분을 준다라고 하면 시간 딸려서 글 쓰는 건 아니죠. 시간 딸려서 글 쓰는 건 아니지만 잘 쓰는 학생들은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50분 안에.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한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 학생들은 대학교 가겠다라고 하면 SAT, ACT 둘 중에 하나 꼭 봐야 돼요. ACT, SAT 없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한 150개 정도? 7,000개 대학교 중에서 150개 정도라고 하면 아직 상당히 소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라이팅 에세이는 물론 옵션이지만 이젠 그진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단점, 좋은 점, 나쁜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에세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는 뭐 대학 수학, 과학, 사회학 그러니까 응용 수학에 대해서 더 관련된 수학 문제가 나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인터넷에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파워포인트에 안 나와 있고 이제 그 비디오에 물론 비디오도 찍고 파워포인트도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니까 그걸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 번 더 비디오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여기 파워포인트에 안 냈는데요. 미국의 College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그 게시판이에요. 그냥 그 전문가들 꼭 안 읽고 학생들, 학부형들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고 어떤 디스커션 사이트, ACT, SAT에 대해서 대학교 입시 전반적인 제일 인기 있는, 제일 많은 그 많이 보는 그 게시판인데요.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USAT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 글 올린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게 상대평가니까 이젠 그 한 4월 말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3월 5일에 봤으니까 지금쯤 나왔을 텐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큰 뭐라고 하죠 그 분석이 또 들어가겠죠. 이제 쉽다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점수 실제가 나오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작년 10월 달에 PSAT가 있었죠. 그래도 PSAT가 이제 USAT 위주로 PSAT Practice SA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역시 한 5번의 여러 그 사업 뭐 신문사나 뭐 어떤 그 업체 그 무수익 업체에서 그
수능 모의 시험을 내는 것처럼 5번, 미국에서도 한 번은 냅니다. PSAT도 있고 그 ACT도 내는데 프라임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ACT도 모의고사도 있고 SAT도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제 분별력은 그대로 쭉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만점자가 많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한두 개만 틀려도 점수가 푹 떨어지는데 지금은 PSAT 상으로 봤을 때는 한 3, 4개 틀려도 만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애들에게도 많이 어려워졌지만 한국 애들에게도 많이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수학이 좀 더 어려워졌고 지문이 생겼으니까 지문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 수학이 좀 더 어려워졌고 수학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 학생들에게도 수학이 좀 더 어려워졌어서 만점자가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회학, 뭐 경제학, 뭐 역사 그런 과학 그런 지문을 읽으면서 수학을 문제 풀어야 되니까 수학적인 단어 아닌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혹간.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문제가 좀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도 이제 게시판에서 블로그에서 이제 어떤 시험이 이번 뉴 SAT가 어떤 성격인지 그렇게 그냥 말 올렸는데요. 한글로 상당히 유창한 한글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파죠. 그런데 점수를 봤을 때 약간 처음에서는 제가 그 재미교포 학생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 점수가 한 700 초반이고 리딩은 600 중반이었으니까 600점이라도 넘으면 상당히 그 좋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리딩 가르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어 공부만이라도 했으라도 공부할수록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서는 확 올라가더라고요. 한 600점 됐을 때 이제 플래토 600점 됐을 때 큰 성장이 없고 크게 점수가 안 올라가고 왔다 갔다 620에서 88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많은 그 학부모님들의 아드님 따님도 그런 현상 많이 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Old SAT에서는. 그래서 600점 넘으면 서거머니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고. 처음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더니 나중에 서거머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시험 보는 그 기술이 생기면서 전략이 생기면서 이제 서거머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600 중반쯤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리딩 그런데 이 전략이 생기면서 600에서 750 팍 올라가더라고요.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650 정도, 600 중반 정도 나오는 학생이니까 리딩이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쓰는 거 보고 또 네이버였던가 거기에 글 올리는 거 보니까 좀 국내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런데 애가 말하는 것이 이제 그 시간이 좀 딸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리딩을 봤을 때는 쉬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지문이니까 학생들도 제가 리딩을 가르칠 때 시간 분배를 잘 못했을 때 실수로 시간이 딸려서 문제 다 못 푸는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렵다 쉽다라고 떠나서 시간 분배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싸움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연습 없이 그냥 시험 탁 봤을 때라고 했을 때는 그 좀 큰 실수할 수 있죠.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근데 리딩을 어느 정도 내가 내 수준으로 어느 정도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 느낌이 올 때까지 연습을 몇 번 했다라고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또 이게 쉽다라고 느꼈는데 분명히 분별력이 있을 거거든요.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전처럼. 예전 그 2005년 전 문제 SAT에서는 만점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런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별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SAT가 칼리지 보드가 분별력 있게 만들 건데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예전에 그 2005년도 전 SAT도 그렇고
그 시험 푸는 스트래티지라고 말할까요? 그 전략?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시험 잘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전략이 없고 어떤 방향이 없으면서 그냥 눈 감고 대충 그렇게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서 큰 코 다칠 수 있죠. 독해도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독해를 쉽다라고 하는 뜻은 또 그 ACT도 그 리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College Confidential에서도 말하는데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ACT는 그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 돌리면서 풀어야 되는 것은 없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SAT도 그려졌대요. 예전에 2012년 전 SAT는 좀 의미하는 거를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좀 의미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정답이 되는 건데 좀 지금은 상당히 그 일방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양으로 하는 거예요. 양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만 좀 몇 번 연습 시험을 보면서 자신 시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필이 오게 연습하고 문제 풀면 좋아지고 만점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전략을 위주로 공부하면 이제 저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 600점까지는 이제 독해 속도를 키우고 독해 속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게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는 것은 제 한글 독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글 지문을 영어로 완전히 번역할 때가 그 도움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한글, 국어를 좀 꽤 몰라는 상태여서 회화는 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문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영어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 언어고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니까 약간 정보가 어디 문장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틀리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알 수 있게끔 좀 하고 또 푸는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 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그 두 가지 방법이 독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학원을 떠나서 혼자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 영어 패시지를 한글로 완전히 100% 그렇게 번역하는 거하고 또 그 많은 SAT 강사 선생님들이 시키는 그 오답 노트 틀렸든 맞았든 떠나서 결정적인 힌트가 이 지문에 이 라인에 이 문구에 16번 문제에서 2가 정답되는 힌트가 여기에 있었다. 그 찾아내야 되는. 왜냐하면 지문 내용 중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한 번 말하고 다시는 말 안 하는 거는 없어요. 저도 지금 스피치를 학부형회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했는 말을 하고 또 해요. 벌써 3번 했어요. 그런 내용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을.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한 번만 말하고 다시는 말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문장에 말하고 또 딴 형태로 또 다음 문장에 또 말하고 또 그러니까 주제문, topic sentence, 정급 문장에서 또 말하고 분석 문장에서 또 말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3번 말하죠. 그러면 분명히 16번 문제에서 25번 줄에 가서 정답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25번 줄에 정답이 있는 것보다 사실 한 28번 줄에 정답이 있어요. 쉽게 분명히 말해주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할까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고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스트래티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정답 냄새를 알아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E가 정답이고 D도 정답인 것 같은데 성격상으로 이런 성격상으로 D는 정답 아니고 E가 정답이다. 그런 확신이 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단어 공부는 많이 줄어졌지만 그래도 이 한국 학생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도 많이 그냥 그 독해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은 그 주변 문장 내용을 읽으면서 대충 맞출 수 있긴 있는데 완전히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수학에서 MCQ, Multiple Choice Question은 많이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 계산기 없이 문제 푸는 한 20 몇 개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학생이 말했는데 난 SAT, 에세이가 여기 아니고 리딩 일단 패시지 5개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려워했던 스피치 패시지는 무난했던 듯. 그런데 은근히 시간 압박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사이언스 패시지 지문 완전 망할 듯 같은 기분. 난이도는 PSAT 때보다 어려웠음. 이제 그 전략을 시간을 잘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중에서 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분석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1.5배의 영어 지문으로 똑같은 200점에서 800점 점수. 그러니까 패시지가 하나 더 생기고 문법이 더 들어가니까 읽어야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어지는 거죠. 시간이 중요해지는 거죠. 대학 입시 담당자들은 수학하고 독해 점수를 하나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400점 SAT 시절 때 2,400점 만점으로 보지 않고 리딩하고 SAT 리딩하고 수학 문제 1,600점 만점을 따로 보고 독해 라이팅 점수를 따로 봤어요. 여기 우리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을 건데요. 아니 그냥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웹사이트에 파워포인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수학하고 독해 점수를 하나로 보는 습관이 있으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리딩, 라이팅 영작했는 점수는 따로 있을 거잖아요.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나쁜 점은 글을 잘못 썼다고 하면 예전에는 문법하고 영작하고 같이 점수가 나왔으니까 200점에서 800점. 점수가 좋다고 하면 글 잘 써서 좋은지 문법 MCQ를 잘 했어서 좋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에세이를 잘못 썼는데도 문법 문제를 잘 풀어서 라이팅 점수를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어놨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점이 라이팅을 잘못했다고 하면 라이팅 하나 점수만 나오니까 라이팅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젠. 그래서 라이팅을 잘못했다고 하면 쌩 나오는 거죠. 그에다가 이제 그 섹션별로 그렇게 그냥 subscore 다 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nalysis를 잘했는가, 그 라이팅에도 여기 잠깐만요. 세 가지 조금 있다가 있는 프레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문법 섹션이 많이 중요해진 거죠. 문법 섹션이 많이 중요해진 이유가 그게 이제 리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문법이 리딩 스코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라이팅은 옵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순위 대학교들은 그 라이팅 점수를 신중하게 보겠지만 낮은 대학교들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법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법 숫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는 좀 벌써 다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그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달달달 단어 외우는 방법은 좀 많이 없어졌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다 아실 내용인 것 같아. 오지선에서 내지선으로 바꿔졌다. 그러니까 A, B, C, D만 있는 거죠. ACT도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좀 쉬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틀린 문제 감점이 없어졌으니까 그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타면서 택시 요금이 착착착착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틀리는가? 틀린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가 착착착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약간 압박, 정신적인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작은 부분 선택이니까 맨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장점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 한국 학생들은 좀 집중이 잘 됐을 때 글을 잘 쓰고
집중이 안 됐을 때 글을 엄청 나쁘게 쓰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오니까 글을 엄청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피곤해졌으면. 이게 4시간 시험이거든요. 4시간 30분 시험이거든요. 브레이크 시간 다 합치면. 그래서 multiple choice 뭐 수학 문제 이렇게 막 풀고 난 후에 또 독해도 엄청 많이 쓰면서 막 풀고 난 후에 영작을 하라고 하면 이제 뭐 저도 2005년도에 뉴 SAT 나왔을 때 괌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지만 제가 중년 나이에서 시험 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시험을 보면서 하얀 벽을 탁 쳐다보니까 벽에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왜 고등학교에서 그 과학 시간에서 이제 흑백 글을 막 한참 보면서 흰 배경으로 보면 이제 리버스 색깔로 반대 색깔로 하얀 바탕에 그걸 나타나는 과학 미국에서는 그 과학 시간에 꼭 하는 연구인데 한국에서는 안 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서 그래서 하여간 벽에서 글이 보이더라고요. 워낙 집중 많이 하고 그걸 탁 일어서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영작 부분도 좀 잘 못할 수도 있었어서 아마도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것은 with writing 한번 보고 without writing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거 아닌가 싶어요. SAT 칼리지 보드도 그걸 원했겠죠. ACT가 이제 한 학생마다 높은 대학교 아니면 중간 정도 50등 안에 있는 중간 정도 대학교 지원하는 애들은 with essay, without essay 두 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부러워했는가 봐요. 그래서 계산기를 쓸 수 있는 수학 부분은 38개, 계산기 쓸 수 없는 부분은 20개 문제인데 이 20개 문제가 꽤 어렵다라고 하네요. 또 그 객관식인 것보다 그 주관식인 문제도 있어요. 그게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좀 숫자가 예전에는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22.823 뭐 그런 식으로 좀 숫자가 이상하게 좀 그 내가 정답을 맞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올 정도로 이 숫자가 가능할까 그런 느낌이 오는 정도로 그렇게 그냥 숫자가 그렇게 바꿔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학 선생 아니었어서 그 계산기 쓸 수 없는 부분에서 왜 어려워진지 제가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3월달, 5월달 한두 번 시험 더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숫자 그 주관식 13개 문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영작에서 세 가지 영작 subscore가 있는데 reading analysis하고 writing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reading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에세이에 자신 의견 내미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글 쓰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에세이마다 그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럼 바꾸지 않고 뭐 XYZ 작가가 이 내용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장을 이루어지는가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어요. 뭐 how does author XYZ achieve the argument that reading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American schools. 그러니까 reading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American schools,라고 하면 이제 약간 그 지문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인지 힌트 주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한 두세 개, 세네 개 단어밖에 안 되지만 힌트가 조금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주장을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설득을 했는가? 근거를 많이 대면서 설득했는가? 어떤 근거? 또 대중화시켜서 대중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그 주장을 했는가?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대학교에서 할 때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에서 그 세 딸 중에서 네 딸인가? 세 딸 중에서 누구누구 리건 딸이 왜 착했는지 첫 액부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건 딸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싸울 거다. 솔직히 말한 거죠. 우리는 다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다. 서로 싸우면서 원망하고.
그런데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리겐 막내딸이 그 나중에 오히려 아버지를 챙기는 리오 왕을 챙기는 막내가 그렇게 진짜 딸이 됐었죠. 그런데 그 힌트가 문학적으로 나중에 와서 깜짝이 백혈병 죽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 도와주마. 뭐 그냥 얼음 공주였은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옛날에 그 어떤 그 테레비 한국 영화 많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그 플라트가 됐었죠. 리오 왕에서도 first act에 보면 왜 리건 딸이 그 착했는지 오히려 더 솔직했지만 더 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 줄에 그 사람이 말했는 거를 따와서 코테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게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 독해 글 쓰는 애널리시스 습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미국 학생들이 쉽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술만 배우면 어렵지 않은데 안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좀 토플식으로 글 쓰는 건 아니죠. 토플식은 뭐 부모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실제 문제예요. 실제 그 토플 에세이 토픽이에요. 그러면 뭐 부모로서 역사적인 예를 들 수 있죠. 아니면 자신의 직접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그냥 묘사하면서 그렇게 글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글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따오는 내용을 따와서 분석하는 건 아니죠. 약간 좀 전반적으로 생각 느낌대로 그렇게 쓴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정리만 잘 됐다라고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한국 학생들이 제일 미국 선생님들의 글 잘못 쓴다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면 애널리시스가 없다. 줄거리만 말한다. 제 딸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국 그 외국인 학교 다녔는데 제가 미국 국적 가지고 있어서 한국 국내에 있는 미국 그 고등학교 다녔는데 애널리시스가 분석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점수도 많이 깎이고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줄거리를 말하지 않고 리건이 말했는 직설적으로 말했는 그 이유를 실망했는 거잖아요. 리오 왕에게. 아버지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했다. 잘못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잘못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말버릇이 나빠서 그렇지. 말버릇이 좀 극이 나왔을 때는 싸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마구자 말하는 습관이 들어선 것이 이제 아버지하고 그만큼 친하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분석이 있죠. 그런 분석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분석이 맞다 틀렸다 떠나서서 미국 사람들은 그 분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근거가 있으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게 셰익스피어가 그런 성격으로 그런 마음으로 글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근거는 있거든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주장이 괜찮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한국 학생들이 좀 미스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내미면서 분석하는 거를 그 궁합을 잘 맞춰야 되는데 줄거리를 하는 거를 알지 분석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따오는 그 기술도 잘 몰라서서 이거 라이팅은 마지막에 이제 문법적이죠. 그냥 그 설계를 잘했는가 그거는 뭐 토플도 그렇고 SAT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래서 그 ACT에서도 토플 스타일 에세이인데 좀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ACT 에세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의견이 3개가 있는데 주제가 있고 그 3개 의견을 하나하나 각각 왜 틀린지 맞은지 내 의견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게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ACT는 논리적으로 복잡해졌고 SAT는 좀 기술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걸 배웠다라고 하면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거는 학생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New SAT 에세이를 가르쳤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걔네가 ACT 에세이를 배우는데 저한테 똑같은 학생이 점수는 그렇게 썩 잘 안 나왔어요. 중간 정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New SAT 에세이가 쟤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은 더 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잘 가르친다라고 하면 선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한 철학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오히려 쉬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뒤로 갔나? 그래서 ACT하고 SAT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ACT도 뭔지 좀 설명해 드려야지 되는 건데 이 부분까지는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에어컨 한번 켜주실래요?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좀 더워지는 것 같아서 한 두세 질문 우리 철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말고요 전반적인 질문 있다라고 하시면 에세이가 옵션이면 아예 그 등록을 할 때 꼭표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꽃표?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따로 네네네 결제할 때 가격도 틀리고 그 New SAT with writing, New SAT without writing 뭐 그런 식으로 그 단추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딴 질문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 네. 한 문제인가요? 에세이는 한 문제. 네네네 한 문제. 네네네 토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에세이가 있는데 SAT는 한 개로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긴 지문이 하나 한 이 정도 길이 A4 용지에 이 정도 길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A4 용지에 이 정도 길이의 지문에다가 한 A4 용지 한 반면 한 이 정도 길이에서 이제 지문이 하나 나온 거죠. 이 그 독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그 주장을 이루어지게 하는가. 항상 똑같은 에세이 토픽은 똑같아요. 질문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 분석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리딩만 다 계속 틀리지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상당히 문학적으로 이제 내가 뭐 그 모하베 사막을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이 봤다. 뭐 아니면 어떤 신문 기사처럼 뭐 이런 리서치가 있었고 이런 리서치가 있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질문만 더 있고 이제 없으세요? 네. New SAT가 과거 SAT보다 좀 쉬워졌다고 그러면 지금 SAT가 어려워서 ACT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그리고 ACT를 봐도 그 SAT2 과목의 선택 과목을 따로 봐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이제 뭐 SAT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했어서 ACT로 바꿨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ACT로 바꿨다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서는 ACT로 바꾸는 이유가 영작이 영어가 자신 없는 학생들이 이제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싶어서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가 자신이 없고 영어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이 New SAT 보면서 점수 엄청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독해가 안 되면 점수 엄청 낮게 나오죠. 이게 나쁘게 말하면 미국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독해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독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계속 ACT 공부하는 것이 낫긴 낫습니다. 그런데 재미없고 스타일이면서 아니면 그 영어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다라고 하면 독해가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하면 뭐 영어 수업에서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 정도 꾸준히 9, 10, 11, 12학년 계속 받았다라고 하면 차라리 SAT1이 훨씬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글쎄요. ACT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큰 실수는 안 하지만 큰 손해는 안 보죠. 큰 덕을 못 볼 수도 있지만 큰 손해는 안 보죠. 근데 SAT는 글쎄요. 지금 한 번 시험 받는 거 가지고
뭐 진짜 완전히 그렇게 코스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학부모회 때 SAT, New SAT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New SAT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왔는 학생들이 글 엄청 많이 잘 쓰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저한테 수업을 와서 이 한 단체로 10명 중에서 단체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이번 겨울에 가르치는데 이렇게 글 잘 쓰는 애들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너무 손뼉 발뼉 찌고 싶은 왜 박진영이가 그냥 그 노래 잘 부르는 그 유재희가 나왔을 때 그냥 와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진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New SAT를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 두세 번, 세네 번 SAT, SAT가 더 많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면으로 봤을 때는 College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그 미국 인기 게시판이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Bulletin이라고 하는데요. 그 챗 사이트에서는 똑똑한 애들만 모여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중간적인 애들도 있고 뭐 학부모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다 대중인데 거기에서는 이때까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 이때까지 글 올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칼리지 보드가 ACT가 쉽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 SAT도 쉽다라고 인식을 키워야 되겠다. 마케팅 차원으로. 그래야지 우리 SAT를 더 많이 본다. 그래서 이제 좀 실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수 결과 나오면서 이제 학부모회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그 분석을 그렇게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College Confidential에서 다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거든요. 다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 공부 썩 잘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미국의 1600점 점수의 평균이 1100입니다. National Average가 1100입니다. 1100. 미국 전체 평균이 1100. 1100 조금 이하예요. 그런데 한 쉽게 말하면 한 1400이 넘어야지 뭐 탑 20 유니버시티, 아이비리그 대학교 포함하는 탑 20 유니버시티를 생각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1400을 넘어야지 최소한. 이게 1400 되면 이제 하버드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1400 정도 돼야지 명함을 낼 수 있다. 그런 철학? 근데 1400하고 1100은 좀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College Confidential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1100 정도 가까이에요.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를 의미인지 이 학생도 한국 학생도 이제 여러 개의 블로그가 있었지만 여러 개 글이 있었지만 이 학생도 한 문제를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 했어요. 얘도. 그런데 시간 분배를 잘못했어서 마지막 5개 문제를 못 풀었대요. 그러면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자신도 말하더라고요. 난 뭐 특별히 연습 없이 그렇게 이 시험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시험 결과 상대평가니까 시험 결과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고려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ACT가 월등 유리했어서 하버드 갈래를 SAT1 보는 바람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갔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코던스 테이블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SAT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똑같은 수준 학생이 그러니까 5%가 이 정도 점수 받는다고 하면 ACT의 5%도 이 정도 점수를 똑같이 그렇게 그 컨코던스를 만들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비슷비슷할 텐데 하지만 시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시험 보는 학생으로서 이런 건 있더라고요. 토플을 볼 때는 점수가 꽤 낮게 나오는데 한 105, 뭐 110 정도 나오는데 SAT를 봤을 때 툭 떨어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상당히 예민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플 독해는 쉬워서
점수는 후하게 잘 나오는데 예전에 SAT에서는 독해가 어려우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시험 차이에 타서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모의 시험을 보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칼리지 보드에서 새로운 그 For Real SAT라고 하는 책을 나왔어요. 그것도 ACT도 그런 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학생을 4시간 앉혀서 풀 시험을 하나 보게 만들어서 그 다음 일요일 날에 학생을 아침 9시 일요일 날 앉혀서 ACT를 풀 시험을 보게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한 섹션만이라도 math 한 섹션, reading 한 섹션, 문법 한 섹션을 그 3개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얼마나 잘 보고 못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뭐 ACT는 집중력이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SAT는 집중력 좀 오래 유지가 안 된다.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잠깐만요. 지금 리모컨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젠 그 ACT하고 TOEFL은 이 창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ACT하고 TOEFL은 한 번 시험을 보면 그 날짜의 시험 문제 시험 결과를 대학교에 보내면 그 날짜 시험 하나만 그렇게 대학교에 가요. ACT도 뭐 날짜 어느 거를 선택해라고 하면서 결제해서 대학교에 보내면 그 날짜 시험만 딱 가요. SAT는 틀려요. SAT는 SAT2도 포함해서 어느 날짜에 보낸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가거든요. 이제 물론 스코어 초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걸 써서 시험 문제 결과를 가릴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진짜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을까 그냥 그 문제 질문 항상 많이 하시는데 진짜 알 수 있다라고 했으면 SAT가 분명히 스코어 초이스를 써서 우리가 몰래 대학교에게 점수를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렸다라고 하면 진짜 고수거리 10억 단위로, 밀리언 단위로 그렇게 그냥 돈 타낼 수 있습니다. 클래스 액션 수트라고 하면 칼리지 보드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고요. 차이점은 그렇고 상위 이제 조금 전에 물어보신 그 SAT도 계속 봐야 되는 SAT2도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상위 30권 대학교인 경우에서는 그 SAT2 subject 테스트를 ACT하고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 있는 그 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ACT 과학, 수학, 사회학이 있긴 있지만 독해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문법, 과학, 수학, 사회학, 독해 다 있지만 ACT는 그래서 SAT2 subject 테스트를 안 보도 되지만 과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으니까 SAT1은 과학하고 사회학이 없으니까 뭐 USAT는 과학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ACT 과학 사회학은 상당히 쉽대요. 리딩 선생님이 나는 그 정도 과학은 나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ACT에 있는 과학은. 그런데 SAT2에 있는 과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런 문제들은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30등, 20등 안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포함해서 20등 안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SAT2 점수까지도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ACT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끼리 상대평가니까 SAT2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주 그냥 높은 대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한 20등에서 한 그 쉽게 말하면 35등까지는 SAT2 필요 있고 뉴욕 유니버시티, 탑스 유니버시티를 딱 찾아서 경계선을 딱 줄거서 그 이하는 SAT2 안 봐도 되고
뉴욕 유니버시티, 타프스 유니버시티 이상은 SAT2 봐야 돼요. 예외는 있긴 있지만 존스 홉킨스, 시카고 대학교는 SAT2를 안 봐도 돼요. 다트무스하고 존스 홉킨스는 SAT2 3개를 원합니다. 라이팅을 안 치겠대요. 또 뭐 USAT에 대해서도 그런 요즘 말이 나오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똑같네요. 그래서 그 라이팅을 이제 라이팅이 집중력이니까 집중력 때문에 라이팅이 괜히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 부담 뒤에 없이 그 멀티플 초이스를 보면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아무래도 2개 봐야 될 거예요. SAT도 그렇고 ACT도 그렇고 이제 물론 뉴욕 유니버시티, 타프스 유니버시티 이하 대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라이팅 없는 대학교를 라이팅 없는 SAT, 라이팅 없는 ACT를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자신 평가를 잘 정확히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개 다 봐야 될걸요. 그게 SAT, 칼리지 월드가 기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마케팅하고 있고요.